이퀘이션 했고요. 이제 세퍼러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오늘은 예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세퍼러블은 이제 x는 x 쪽으로 y는 y 쪽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y의 함수와 x의 함수가 따로 분리되면 세퍼러블 하면 이제 따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빠진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경우에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솔루션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런 빠진 경우들은 특별히 그 빨아당기는 성질들이 있어서 꼭 점검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솔루션이 가다가 그쪽으로 쏙 빠져. 그래서 이렇게 펑 하고 폭발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퍼러블 하나 풀어볼 텐데, 빠진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었다. 난리니어죠. y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난리니어예요. 난리니어라서 풀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야 되지만 다행히 x에 대한 게 별로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퍼러블 한 거죠. y에 대한 것만 딱 있으니까 y에 대한 것만 딱 모을 수 있겠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첫 시작하는 요 이퀘이션은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모델링 한 거라 해야 돼요.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모델링 했더니 요렇게 된 거야. 요거는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솔루션이에요. 가능한 형태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니까. 근데 이게 나누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눴다는 건 수학적으로 온 거죠. 그럼 수학적으로 왔을 때는 과연 이렇게 나눠도 되는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건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에서 적분을 하려니까 이런 거 적분이 안 되죠. 우리가 뭐 해요? 파셜 프랙션 하죠. 요거를 y 플러스 2텀과 y 마이너스 2텀으로 나눠서 파셜 프랙션을 하죠. 이게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래서 파셜 프랙션, 여러분들이 캘큘러스 때 했던 파셜 프랙션을 해서 개수들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y제곱 나누기 4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요거 dy는 dx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적분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하면 4분의 1에 ln에 어떻게 되나요? y-2가 위에 있겠고 밑에는 y 플러스 2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는 x가 있겠고요. 플러스 c1 뭐 이 정도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4를 곱하면 4를 이쪽으로 곱했다고 치고 4를 곱하면 4x 플러스 뭐 c2라고 할까요? c2가 되겠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익스포넨셜 취하죠. 익스포넨셜 취하면 얘는 위에도 절대값이고 아래도 절대값이면 전체적으로 절대값이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y-2, y 플러스 2는 익스포넨셜 4x 타임스 익스포넨셜 c2. 그러면 얘를 c3라고 할게요. 그러면 c3의 익스포넨셜 4x. 이 c3는 익스포넨셜에 붙었던 애니까 양이라 해야겠다. 그죠? c3는 양이라 해야겠다. 그럼 이제 절대값 벗기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절대값 벗겨내면서 c3에 플러스 마이너스 빠지게 되면 c4라고 할게요. 그러면 C4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0은 아니죠. C4는 0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y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좌우로 정렬, y 플러스 2 곱하고 정렬하면 y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y에 대해서 적어보면 1 마이너스 c
이제 C4라고 하지 말고 C라고 합시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개수니까 1-C에 2에 4x 2에 1 플러스 C에 2에 4x.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적고 이제 또 빠진 경우가 없는지 보면 y는 이게 아니어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또 여기서 C는 제로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고 뭐 여기까지 적었으면 빠진 건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빠진 게 없었는데 우리가 또 굳이 y에 대해서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솔루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얘도 0이 아니어야겠죠. 그죠? 얘도 0이 아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적으면 그 조건은 필요 없지만 이렇게 적고 싶으면 밑에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즉 1-2의 4x가 0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조건은 x가 x가 4분의 1의 ln 1/c는 아니다. x가 만약 요거면 4 떨어지고 c 날아가면서 c 날아가고 1-1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x가 조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솔루션 이렇게 적고 싶다면 세 가지 조건이 붙네요. 하나,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둘, 상수는 0은 아닙니다. 셋, x가 요건 아닙니다. 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한번 봅시다. 1번, y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2, 제로 2의 미분 제로, 제로는 제로. 솔루션이네? 이 자체로 솔루션이네요. 이 자체로 솔루션입니다. 자, 두 번째 C가 제로라면 C가 제로면 제로 2네? C가 제로라면 Y는 2네? 근데 Y가 2라는 거는 이미 솔루션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C는 제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C는 제로해도 된다. C는 제로해도 되고, 왜냐하면 솔루션이니까 C가 제로일 때도. 세 번째, 만약 X가 이 형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X가 이 형태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X가 이 형태를 가지면 얘가 1이 되겠죠, 1. 그죠? 여기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럼 y-2, 만약 X가 이 형태를 가지면 얘가 1이 되는데 쟤를 1이 되게 할 수 있는 y가 있나요? 없죠. 얘는 1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3번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괜찮고요. 1번은 괜찮고요. 자, 그럼 우리의 최종 솔루션을 y 형태로 적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1-C의 2fx 2에 1 플러스 C의 2fx라고 적고 1번을 반영합시다. 2번부터 반영합시다. C는 제로라도 되죠, 그죠? For any C 어떤 C에 대해서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C가 제로면 Y가 2라는 거는 이미 솔루션이 여기 포함된 거고 Y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솔루션이 포함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거나 Y는 마이너스 2거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을 때 X는 요게 아니어야 되죠, 그죠? For any C, but 요건 아닐 때 but이라고 하면 어색해지니까 X가 그래서 요렇거나 그게 최종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이러하지만 여러분 숙제할 때나 시험 볼 때는 안 따셔도 돼요. 안 따셔도 돼요. 질문인데 절대값 y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 절대값
이렇게 하셨는데 풀으셨는데 절대값을 푸신 그거가 무엇인지. 뭐 이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음이면 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서 나오면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얘가 마이너스 C3가 되겠고, 그죠? 얘가 플러스면 그냥 C3 그대로 오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양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1로 넘어오면서는 0만 아니게 된 거죠. 또 질문. C가 0일 수가 있어요? C가 0일 수가 있냐고? 여기서는 C가 0일 수, 그러니까 C가 0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도의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는 C가 0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시작해서 우리 처음에 그렸던 그 물리 세계에서 시작해서, 그죠? 물리 세계 문제가 있어. 그게 요 문제야. 요거는 실제로 존재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식으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요 문제죠, 요 문제. 엄밀하게는 요 문제가 여기 수학으로 딱 내려온 그때까지는 노 프로블럼. 근데 수학 세계에서 막 돌아다닐 때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고, 다시 물리 문제로 돌아갈 때는 이제 최종 다시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 가능한지를 보는데, 지금 스테이지를 보면 뭐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겠네요. 얘는 A 스테이지는 이제 딱 수학으로 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스테이지는 얘를 B 스테이지로 할까요? B 스테이지는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솔루션이 수학 세계에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그 수학 세계에서는 C는 0일 수 없어요. C는 0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물리 세계에서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좀 그렇잖아. Y는 뭐 이렇게 적어줘야 우리가 편하니까, 그죠? 그래프 그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물리 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또 물리 세계로. 물리 세계로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소위 C가 되겠네. 그러니까 수학 세계에서는 0일 수는 없었지만 물리 세계에서는 여기 우리가 그냥 0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솔루션만 되면.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봤더니 Y가 2네? Y는 솔루션이잖아. 그러니까 또 물리와 수학을 넘나들면서 약간 조건들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말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한 수학적 방법이 모든 솔루션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길로 가다 한 가지 솔루션을 찾은 거고, 그걸 힌트로 여러 경우들을 검증해 본 거죠. 요거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숙제를 하실 때나 시험을 푸실 때는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 적으면 돼요. 더 안 적어도 돼요. 요만큼 파란 거, 요만큼 적으시면 이제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따지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이때 했던 얘기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예요. 저거 알고 싶어요. 이거? 네,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separable. 난리니어라서 풀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뭐 사실 풀어보니까 딱 이렇게 예쁘게 정형화된 문제는 난리니어로 풀 수 있었다. 자, 다음으로는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수학으로 왔는데 난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면 여전히 풀기 힘들지만 이 A에서 나타난 게 난리니어면 풀기 힘든데, 여기서 이게 A가 난리니어란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물리적 문제가 난리니어라서 난리니어인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풀 수 있는 어떤 단순한 형태인데 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복잡해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모델링이 복잡한 경우는 실제로도 풀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복잡해서 모델링도 복잡하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퍼러블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는 단순한데 난리니어로 나타났던 경우고요. 얘는 이그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이제 이그젝트를 할 텐데, 이그젝트도 물리적으로는 단순해요. 물리적으로는 단순한데 그걸 모델링 하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모델링이 된 거. 그러면 그 복잡해 보이는 모델링에서 좀 더 단순한 모델링으로 살짝 바꾸면 풀려요.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풀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나오고
여러 번 이제 공학을 하면 중요한 의미로 나오게 될 텐데 자코비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코비안. 뭐 그냥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자코비안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권력자? 그분은 내려가셨잖아. 편집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죠? 시간 어찌할 수 없잖아. 시간 어찌할 수 없잖아. 내가 어라이벌 봤어요? 네, 보라고 얘기했지. 그죠? 어라이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라이벌에는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게 변화에 익숙하다 그랬죠. 변화에 요리에 익숙하다 그랬죠. 그래서 미분적분이 얘네들의 기본 언어였고, 근데 얘네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얘네들은 3000년 후에서 와요. 몇천 년 후에서 와요. 몇천 년 후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는 거지. 얘네들 시간을 거꾸로 거스를 수 있어. 하지만 얘네들도 유한해요. 죽긴 죽어요. 영화에 보면 2명이 나오는데 1명이 이렇게 죽는 과정이 있어요. 영화 스토리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일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유한한 존재로 나와요. 근데 시간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시간을 거스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결정적으로 물리와 수학에 큰 차이를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문제 없어요. 모든 물리 현상을 수학으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시간을 전진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우주의 미래를 보는 거야. 그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죠? 138원기 거꾸로 보내서 이퀘이션 쫙 풀어보면 빅뱅까지 가요. 앞으로 쭉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쫙 나와요. 단순해. 수학에선 가능해. 근데 물리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뒤로 못 보내잖아. 그죠? 왜냐하면 물리에는 한 가지 법칙이 더 있어서 그래요.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불확실성은 증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돼 있고, 그러려면 시간은 앞으로만 가야 돼. 뒤로 가면 모든 게 점점 질서 정연해져서 가장 뒤로 가면 결국 우리 모든 존재는 한 점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태초에 하나였죠. 실제로 진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였는데 한 100만 년, 1억 년, 2억 년 지나면서 여러분은 초신성이었죠, 한때는. 슈퍼노바. 아주 밝은 별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초신성이 뻥 하고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서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로 모여서 지구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여러분이 된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간 물리 세계에는 수학 플러스 엔트로피가 있어서 절대 시간이 역전되진 않아요. 시간은 항상 물리 세계에서는 한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영화였고요. 우리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다 보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 우리를 기술하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 스테이트라는 건 우리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어떤 변수죠. 스테이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의 위치가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몸무게가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내 키가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스테이트는 잡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예요? 그걸 스테이트로 잡아도 돼요. 뭘 스테이트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스테이트 여러 개라도 상관없어요. x1, x2 상관없어요. 그 스테이트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스테이트가 뭐에 따라 변해요?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와 스테이트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같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기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시간의 변화마저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더 많이 보고 싶으면 미분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미분해서 모든 걸 동시에 고려하면 우리는 아주 정말 대단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넘어가면 계산량이 무지복잡해지고요. 이 정도쯤만 가도 계산량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2레벨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이즈들이 껴요. 여러분 내 키가 얼마예요? 한 185쯤 되죠? 실제 키 플러스 노이즈. 언제나 노이즈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게 진짜 정확한 걸 가져와 재도 180은 나올 거라고? 거기도 여전히 노이즈가 있어. 참고로 저는 키가 컴플렉스는 아니에요. 노이즈가 있다고. 아무리 정확하게 재도. 뭐 나노미터로는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노이즈는 미분하면 증폭돼요. 그러니까 미분 많이 하면 증폭돼서 잘 못 쓴다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제일 쓰기 좋은 거는 여기까지. 한 번 미분한 거. 여기까지는 working well, very nice. 아주 좋은 approximation. 요걸 자코비안이라고.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고 한 번 미분한 것까지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자,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이제 exact를 얘기하려면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거기 이제 자코비안이 나와요. 미분 다 뭐 자코비안이죠. 한 번 미분은 다 자코비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행복으로 잡아봅시다. 행복. 자, 행복은 뭐의 펑션인가요? 여러분 뭐 하면 행복해요?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의식주로 그냥 할게요. 의식주. 의가 cloth, 식, food, 주, room. 오케이. 행복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라고 뭐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공학은 항상 공학은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럼 진짜 그게 다야? 라고 물어봐야 돼. 의식주의 문제지만 있는 거는 있는 것과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게 모두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죠. 돈. 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니. 돈. 이거 역시 돈의 함수더라. 그러면 돈이 조금 생겼을 때 나의 행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 있겠죠. 돈이 조금 생겼어. 내가 머니가 조금 변화했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그때 나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변할까? 이게 행복지수라는 스테이트에 대한 자코비안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원을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금 줄게.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모든 사람 행복지수가 똑같이 올라갈까? 의식주에 따라 조금 다르게 올라가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요 자코비안을 보면 cloth, food, room 얘는 independent variable이죠. 그죠? independent variable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편미분해야겠죠. happiness는 일단 얘에 대해서는 편미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cloth도 있고 food도 있고 room도 있으니까. 근데 DM이잖아? money에 대해서잖아? money에 대해서. 근데 money에 대해서 money하고 C의 관계는 편미분 아니죠? 상미분이죠. 그죠? D라고 써도 되겠죠? 왜냐면 money가 의식주에, 클로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딴 거 없으니까. 해피니스에는 클로스, 푸드, 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편미분이지만 클로스에는 money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상미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해피니스를 푸드에 대해서는 편미분이죠. 그죠? 하지만 푸드는 money에 대해서 오디너리고 마지막으로 해피니스는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편미분이지만 거주하는 환경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상미분이죠. 자,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이게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옷에
A라는 사람은 음식이 굉장히 민감해. 음식을 먹으면 행복지수가 10이 확 올라가. 음식이 1만 좋아져도 행복지수 10이 확 올라가. 반대로 음식의 질이 1만 떨어져도 행복지수 10이 확 떨어져. 5세대에서는 뭐 5 정도 적절한. 근데 이 사람은 자는 건 상관없어. 럭셔리한 호텔에서 자든 반지하 전세방에서 자든 뭐 상관없어. 아무리 그 룸 컨디션이 좋아지고 나빠도 행복지수 별로 안 변해. B라는 사람은 반면 이 사람은 집이 좋아야 돼. 무조건 좋은 데서 자야 돼. 아주 민감해 거기에. 변기도 좋아야 되고. 보일러 소리 안 내면 집도 못 옮기고 그런 분이겠어.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에요. 지나 들으세요. 아니, 너무 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 아무나 먹어도 돼.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도 뭐 별로 신경 안 써. 자,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돈이 많아지고 돈을 한 10만 원 쓰면 음식에 대한 변화는 크죠. 이거 O라고 할게요. 확 바뀌어요. 돈을 10만 원 쓰면 방에 대한 변화는 어때요? 거의 없어요. 아무리 10만 원 써도 별로 방 바꿀 수 없어요. 10만 원 쓰면 옷은 한두 개 살 수 있죠. 요거는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사람은 5 곱하기 1, 10 곱하기 5, 1 곱하기 0.1. 그럼 A라는 사람이 돈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지수의 변화는 얼마지? 산수를 하면 55.01이라는 10만 원의 변화에 대해서 행복지수의 변화를 가지고요. B라는 사람은 1, 5, 0.1, 10.1이라는 행복지수의 변화를 가져요. 그죠? 자, 뭐 이게 공학의 어떤 그 전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가치가 무엇의 함수인지를 보고 그 무엇의 함수가 또 다른 함수인지도 볼 수 있고, 그죠? 뭐 그게 여러 번 연결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럼 또 미분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게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고요. 우리가 이그젝트에서 쓸 거는 이제 요거는 물리적인 세계고요. 수학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에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날리고 싶은 거 날려도 돼요. 얘 다 날렸다고 쳐봐. 얘 다 날리고 요것도 수학에서는 문제될 거 없어요. DH는 ρH, ρC, DC 플러스 ρH, ρF, D 플러스 ρH, ρR, DR. 수학에서 문제될 거 없어요. 물리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밑에가 변하지 않는데 위에가 왜 변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수학에서 그냥 곱한 거잖아. 곱하면 되지 뭐. 곱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있나? 요거를 이그젝트에서 쓸 거예요. 우리가 이그젝트 디퍼런셜 할 때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왜 이그젝트가 필요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티베이션, A 모티베이션. 자,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었어. 물론 수학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물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물리에서는 dy dx로 나타났겠죠, 그죠? 우리 dx 곱했던 거지. 자, 이거 있으면 이게 리니어해요? 리니어하죠, 그죠? 리니어로 풀어도 돼요.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해요. 그러면 dy의 y는 dx의 마이너스 x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거 되게 쉬워요. 풀면 xy는 c 뭐 이렇게 나와요. No problem. 자, 그런데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원래 물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적어보니까 dx 이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죠? x는 그대로 놔두고 y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할게요. dy dt 순서 바꿉시다. 위에 거랑 맞추게.
y 그대로 두고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할게요. dx dt 플러스 이번에는 x 그대로 두고 y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할게요. dt는 제로였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원래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의 솔루션은 뭘까요? xy는 c죠, 그죠? 얘의 솔루션이 xy가 c예요. 그런데 exact는 요거는 가리고 요렇게만 표현된 이퀘이션이 있다면 요게 요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딱 요런 형태야. 근데 이게 사실은 수학으로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런 형태였다. 그러면 요것만 찾으면 답은 요거는 뭐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좀 더 복잡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건 너무 쉬워서 저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그 exact를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좀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어느 날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미 물리 문제가 수학으로 왔다가 수학에서 막 한참을 돌아서 주어질 때 나한테 찾아올 때 이렇게 찾아왔어. 그럼 딱 보면 이제 좌절이죠, 좌절. 세퍼러블 하지도 않아요. 리니어 하지도 않아요. 뭐 그냥 못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어쩌면 이런 상위에 더 물리단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젝트예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찾는지는 차치하고 바로 답부터 적으면 예를 들어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다고 치면 만약 이 문제의 중간 과정으로서 이게 나온다면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걸 f라고 하고요. g라고 할까요? g x dx dt 플러스 g y dy dt 해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5y dx dt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5y 플러스 3y 제곱 dy dt 어때요? 수학에서 t는 날릴 수 있죠, 그죠? t를 날리면 요 놈이죠, 그죠?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 얘기였던 거다. 물리적으로는 이런 이퀘이션인데 수학적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뿐인 거다. 물리적으로 이런 이퀘이션이면 정답은 뭐예요? 솔루션은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y 3승은 미분하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상수다. 이게 솔루션이죠, 그죠? 이게 솔루션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주어졌는데 리니어 하지 않아. 못 풀겠어. 세퍼러블 하지 않아. 못 풀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어떤 상위의 현상들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냐, 그게 exact라고 해요.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냐를 이제 판단한 겁니다.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exact equation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죠.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과연 exact equation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exact equation이라고 하면 이 상위 함수 g, 뭐 굳이 딱히 얘를 지칭하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좀 더 직관적이기 위해서 mother function, 모 함수라고 할게요. 모 함수, mother function, 모 함수.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특별히 용의가 없으니까 mother function g를 찾아라. 이걸 찾아라. find. 그러면 얘의 솔루션은 원래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얘의 솔루션은 얘가 상수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솔루션은 g가 function of xy일 텐데 얘가 상수라는 게 최종적인 솔루션이 되겠다. 그게 exact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exact equation이라는 게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상위 함수를 찾고 그 상위 함수가 제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 뭐냐?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거는 방금 적었던 거의 제 표현인데요. mxy dx 플러스 nxy dy라는 놈이 있다. 그럼 얘가 exact differential이면 되는데 exact differential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g라는 함수가 존재해서 dg는 rho f rho x dx 플러스 rho f rho y dy 형태를 이루고 요때 rho f rho x가 주어진 문제 mx하고 같고 요때 rho f rho y가 주어진 문제 nxy하고 같다. 이러면 이제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인데 뭐 별거 아니죠. 별건 아니고 그냥 상위에 존재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걸 미분하면 이 문제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럼 이제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좀 더 엄밀하게 그럼 물리적으로 그걸 하다고 하면 엄밀하게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임을 알 수 있습니까? 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입실론 델타 A가 나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러하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continuity 얘기는 넘어갈게요. 입실론 델타 얘기는 넘어갈게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자, 수학적인 거는 아주 엄밀해서 자체 정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서로 말이 되고 모든 게 그 수학은 그들만의 세계. 수학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어떤 결함도 없어요. 그러면 100km로 달린다는 거를 수학으로 정의해봐라. 100km로 달린다라는 걸 수학으로 정의해봐라. 그게 이제 앞에 두 페이지 앞에 사실 있는데 코시가 그 입실론 델타를 얘기하면서 100km로 달린다는 거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모순 없이 미분 적분 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100km로 달린다는 거를 속도 여기가 이제 100km다. 속도가 100km다. 속도가 100km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겠죠. 내가 현재 100km에서 연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100km에서 컨티뉴어스하게. 내 속도가 100km에서 연속적이다. 내 속도가 100km에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입실론 델타를 쓰는 거죠. 100km를 중심으로 내가 임의의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을 했을 때 100.1km, 99.9km 임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작은 수죠. 아주 작은 수지만 임의의 입실론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속도의 커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굵은 속도의 커브에 대해서
내가 임의의 여기서 시작했죠? 내가 임의의 델타를 찾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찾을 수 있다. 어떤 델타냐? 그렇게 델타를 찾았을 때 요 네모 안에 굵은 까만 게 다 들어가는 델타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100km에서 연속적이다. 이게 이제 연속적이다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만약에 100km에서 불연속적이면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뿅 하고 120km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보죠. 자, 그러면 내가 100km에서 연속적일 수 있는지 봅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 내가 100km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시론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요걸 가두려고 델타를 이만큼 잡았어. 어때요? 이 안에 얘가 갇혀요? 모든 y값들이 쏙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안 들어와 있죠.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 입실론을 찾을 수가 그런 델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불연속적인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 하지만 내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뿅 사라져서 120km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달이 지구주위를 수성이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수성이 태양주위를 돌다가 갑자기 뿅 사라져서 금성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뿅 사라져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지구랑 쾅 부딪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실제로 원자세계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양자역학을 들은 학생이군요. 원자세계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신기하죠?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원자세계는 불연속적이에요. 근데 우리 레벨에 오면 다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입실론 델타죠. 그래서 언제 exact differential이 될 수 있는가를 엄밀하게 적어보면 let m과 m은 x, y의 펑션이고요. n은 x, y의 펑션입니다. 얘가 continuous여야 돼요. 얘가 continuous여야 돼요. 그리고 얘가 first differentiation, first derivative 자코비안이죠. 걔네들이 continuous여야 돼. 그래서 얘도 continuous고 걔네들의 자코비안도 continuous한데 어떤 rectangular region R X, Y가 정의되는 특정한 rectangular region에서 continuous 하다. 그러면 임의의 요런 이퀘이션은 exact 합니다. 언제 exact 하냐? if and only if. if and only if rho m, rho y가 rho n, rho x면 즉 my의 partial derivative가 nx의 partial derivative와 똑같으면 걔는 exact 함수입니다. 자, 이건 약간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m과 n이 있는데 걔 자체가 continuous 하고 걔의 1차 미분도 continuous 한데 어디서 continuous 하면 특정한 rectangular region R에 대해서 continuous 하면 주어진 differential equation은 exact 한데 if and only if 요것만 만족하면 exact 하다. 요것만 만족하면 exact 하다 라는 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고요. 요 증명은 우리 2분 쉬었다가 증명을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거는 또 나중에 트랜스폼 하면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해 봅시다. 증명은 자, if and only if는 necessary condition이랑 sufficient condition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necessary condition이랑 sufficient condition이 같이 있는 건데 오늘은 necessary condition만 할게요. proof of necessity. 자, M과 N이 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continuous 하고 continuous partial different continuous first partial derivative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펑션 f가 있어요. 임의의 펑션 f가 있어요. 근데 이 임의의 펑션 f가 이 관계를 만족해. mxy dx 플러스 nxy dy는 임의의 펑션 f가 있어서 이 f가 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m은 얘고요. n은 얘니까 그러면 m은 얘고요. n은 f의 y에 대한 미분이니까 얘를 한 번 더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rho m, rho y. 그러면 rho 스퀘어 f, rho x, rho y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볼게요. rho x는 rho 스퀘어 y.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rho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얘하고 같네, 그죠? my는 nx하고 같다. 만약에 어떤 f가 있으면 그러하다 가 되겠죠. 그래서 necessary condition을 얘기한 거죠. necessary condition. 뭐 이런 거죠.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다. exact differential이다. 그런데 my는 nx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지점은 여기죠, 여기.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거는 만족한다. 최소한 이거라고 하면 최소한 요거는 만족한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처럼 my는 nx를 만족하지만 exact differential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하면 필요 조건은 이거는 돼야 된다. 이게 이제 necessary에 대한 거였고요. 반대로 보면 sufficient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증명하면 이건 sufficient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necessary, sufficient를 동시에 증명하면 이런 공간 따위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런 빈 공간 따위는 없다. 그러면 if and only if condition이 되는 거죠. 이거는 증명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어쨌든 여기서는 necessary condition을 증명한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 성질에 바탕해서 실제로 솔루션을 구하는 법을, 프랙티컬한 솔루션을 구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의였고 언제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인지를 보는 거였고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이퀘이션은 요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가 곧 rho f, rho x, dx 플러스 rho f, rho y, dy는 제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df
df였다. 자, 이게 가장 두 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솔루션은 요거의 솔루션이고 요거의 솔루션은 df는 제로니까 f는 c다. 끝. 요거 이해되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이해하면 여기서 솔루션 찾는 법은 살짝 바꾸면 돼요. 자, 일단 요거 이해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 본질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시고요. 질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인데 M에서 시작해도 되고 N에서 시작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M 메소드로 M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걸 딱 보면 우리 F를 찾고 싶으니까 얘를 뭐 하고 싶어요? 적분하고 싶어지죠, 그죠? 적분하면 F가 나올 것 같잖아. 1. 적분을 해요. 뭘 적분하느냐? ρF, ρX를 적분을 해요. X에 대해서. 그 말은 뭘 적분한다는 얘기냐? M을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M을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M을 적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fx가 나올 것 같죠? M을 적분하면 fxy가 나오겠죠, 그죠? 자,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왜 안 끝났지? 그렇죠? 얘는 편미분이니까 만약에 순수하게 y의 펑션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순수하게 y의 펑션은 얘를 편미분하는 순간 y 펑션 다 사라지고 m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한 y의 펑션이 하나 더 남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얘를 찾아야겠다, 그죠? 그죠? 얘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적분했죠. y 텀이 나왔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ρf y. 그럼 얘는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얘는 계산하고 나서 그냥 미분하면 되죠, 그죠? 미분하면 되고 얘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g'y가 되겠죠. 자,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뭘까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n이잖아, n. 그죠? n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다?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nxy다, 이게. 그러면 얘 알고 얘 구할 수 있죠? 얘 구할 수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얘 구할 수 있죠? 얘 구할 수 있으면 뭘 알았어요? f를 알았죠? f를 알았으면 뭘 알았어요? 솔루션을 알았죠. f는 c다. 똑같은 거를 n에 대해서 적용해 볼까요? n 솔루션. n에서 시작하는 거지.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인데 n이란 놈은 f의 y에 대한 편미분이야. 그럼 n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네, 그죠? n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f가 나오겠네. n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f가 나오겠네. 하지만 편미분하는 순간 x에 대한 펑션이 날아갔겠구나. x에 대한 펑션이 날아갔겠구나. 그럼 x는 찾아야겠구나. x를 찾으려고 하니까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봐야겠다.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전히 얘를 b라고 하면 뭐 a라고 해서 a라고 합시다. 계산값이니까 a를 편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미분이 되겠죠. 그런데 x에 대한 f의 편미분은 m이다. m. 자,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하니까 요거 알고요. 요거 알면 요거 알고요. 요거 알면 f 알고요. f 알면 솔루션 알죠. f는 c다.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예제 한두 번 풀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문제 풀 때 네. 앞에 있었던 그 막
사각형 조건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돼요. 필드에서는 따져보시고요. 실제 필드에서 따져보시고 문제 풀 때는 안 따지셔도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우시잖아요. 이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신데 저는 이 실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원론 좀 더 그 펀더멘탈한 걸 중요시 여기는 선생님은 다 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선생님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할 때 이제 여러 방면으로 훈련을 받으시는 거죠. 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한 것부터 풀어볼까? 예제는 따로 프린트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뒷면이나 빈 종이에 적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다. 보는 순간 리니어죠, 그죠? 리니어로 풀어도 돼요. 리니어로 풀어도 되고, 그냥 혹시 이그젝트일 수도 있으니까 이그젝트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그젝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그젝트라고 한다면 얘는 mdx 플러스 ndy고 그 말은 rho f rho x dx 플러스 rho f rho y dy는 제로란 얘기니까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는 f를 찾고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이그젝트인지는 봐야죠. 이그젝트인지를 봐야 내가 파란색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인지 보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my가 nx랑 같은지 봐야죠. 그래서 my는 ex고 nx는 ex니까 너는 보나마나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구나. 그러므로 너를 파란색과 같이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파란색까지 파란색으로 적어보면 f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f만 구하면 되죠? 얘는 df잖아, 그죠? 그래서 솔루션은 뭐예요? f는 c잖아, 그죠? f만 구하면 f 구해놓고 너는 컨스탄트 이러면 솔루션이에요, 그죠? f만 구하면 되겠다. f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은 거죠.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f가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m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할게요. 적분을 하면 그뿐만 아니라 y 텀에 대한 함수가 하나 살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2x 제곱 y 플러스 gy가 돼요. 상수겠죠? 플러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찾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와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n이 나오겠네요, 그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얘는 n이 되겠다, 그죠? n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뭐 틀렸다. 여기 2가 없죠, 그죠? 적분 실수. 자, 편미분 하면 x제곱 플러스 g'y는 x제곱 마이너스 2다. 그러면 gy는 얼마예요? gy는 마이너스 y죠, 그죠? 마이너스 y 플러스 뭐 또 컨스탄트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f는 어떻게 돼요? f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y 플러스 뭐 어떤 컨스탄트 이게 f다, 그죠? 이게 f고 솔루션은 뭐예요? 요 f가 c가 솔루션이죠?
여기도 C 있고 여기도 C 있으니까 뭐 하나로 뭉쳐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fxy는 x제곱 y 마이너스 y 플러스 c3인데 요게 어떤 c4인 게 솔루션이잖아. 그러면 그냥 x제곱 y 마이너스 y는 c이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상관없겠죠, 그죠? 저게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꾸 C가 나오네, C.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C가 나와서 하면 수학자 한 명이랑 물리학자 한 명이 레스토랑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야, 이 세상에 X를 적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설마 X를 적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지. 아, 얘기하려니까 너무 썰렁하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정신건강에. 자,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 좀 더 복잡한 거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이제 여기 너무 쉽고 그죠? 원론적이니까 조금 더 복잡한 이젠플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돼야 이그젝트를 써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오죠. 자, 이 정도 되면 야, 이건 뭐 리니어나 세퍼러블은 넘사벽이구나, 못하겠다. 난리니어도 이렇게 난리니어 하다니, y에 막 익스포넨셜도 붙고 코사인 xy다가 막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그젝트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죠. 자, 한 번씩 풀어봅시다. 처음에 너가 과연 이그젝트 하냐? 너 이그젝트 하냐? 그러면 my는 좀 밑에 적을게요. 여기 적읍시다. my는 nx냐? my가 nx냐? my는 뭐죠? my는 2의 2y 마이너스 코사인 xy 플러스 xy 사인 xy 되는 거죠? my nx 이거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의 2y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뭐였지? 적분했죠? 미분했죠? 코사인 xy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되고 y 나오고 사인 되니까 사인 xy. 오케이, 똑같네. 너는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니까 너는 P 이런 거야. 너는 지금 이런 제한 조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에 대해서 내가 df를 찾으면 돼. 그 df는 요 형태야. 찾으면 돼. 자, 그러니까 어디 하나 잡아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뭐 M에서 해도 되고 N에서 해도 되는데 M에서 할게요. 얘를 잡아서 시작하는 거죠. 얘를 적분하고 싶죠? 첫 번째 얘를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 얘를 적분하는 거죠. 2y-y 코사인 x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y의 함수가 나오겠다. 얘를 적분하면 첫 번째는 컨스탄트하고 똑같죠? 얘는 x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니까 그냥 x 2의 2y가 되겠고요. 그죠? 얘 적분하면 y 코사인 xy dx잖아요. 그죠? 근데 적분이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xy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는 거지. xy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요거는 y분의 1이네. 그죠? y분의 1 그러면 떨어지면서 코사인 xy dxy 적분 딱 쉽게 됐네. 그죠? 플러스 gy니까 얘는 x의 2의 2y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사인 xy 플러스 gy 플러스 c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오케이. 두 번째 g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n이 되죠.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equal to n이 된다. n 2x 2의 2y 마이너스 x 코사인 xy 플러스 여기 n이에요. n. 그리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 2의 2y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y 편미분하면 g 프라임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날라갈 거 다 날아가고 g 프라임 y는 2y다. 그럼 gy는 y제곱이겠네? y제곱이겠네? y제곱. 그래서 솔루션은 뭐예요? 요거는 어떤 컨스탄트다. 이게 솔루션이죠. 그래서 최종 솔루션은 x 2의 x 마이너스 sin xy 플러스 y제곱은 솔루션, 어떤 컨스탄트다. 그게 최종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exact differential equation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integrating factor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도록 하시죠. 수고했습니다.